용한 수학의 힘센 제자들, 수학 왕이 되려면 공식 없이 문제 풀고 오답노트 정리 후 반복학습 하시면 됩니다. 아니 센 고등수학 하 581번 문제, 집합 x, 집합 y, 집합 z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합성함수가 상수함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 이 녀석은 정역을 fx로 해야 되니까 fx부터 적으세요. fx는 정역을 x, 공역을 y로 하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z까지 적는다면 정역은 x는 1, 2, y는 2, 3, z는 0, 1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수함수의 정의가 뭐였어요?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거예요. x에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g 서클 f라 부르잖아. 정역을 fx를 하는 g에 가는 함수예요. 그래? 그러면 아니 우선 f부터 정해야 되는데 f가 될 수 있는 것은 치역이 2 또는 3 또는 2, 3 둘 다 가질 수 있잖아. 두 개를 분리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첫 번째, 그래서 f의 만약에 치역의 개수가 치역이 두 개가 된다는 것은 2, 3 둘 다 가져야 되지. 그죠? 물론 함수의 개수라는 것은 자 1, 2 다 적어보면 돼요. 1이 2로 갔을 때 2는 3으로 가야 되지.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죠. 그럼 1이 만약에 3으로 간다면 2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2는 2로 가야만 치역 개수가 두 개가 되잖아. 그게 두 가지 케이스인 거예요. 그런데 G는요? G가 될 수 있는 건 여기서 상수함수가 된다는 것은 만약에 봐 1이 1로 갔어요. 2가 3으로 갔어. 그러면 상수함수면 치역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치역이 0으로 갈 수도 있죠. 또는 1로 갈 수도 있지. 그래서 f의 치역이 두 개이면서 동시에 g의 치역은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되지. 그런데 개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0으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 있고. 이 두 가지 된 두 가지니까 총 2 곱이 4가지가 되는 거 알겠나요? 이해가 돼? 1이 1로 갔을 때 2가 0으로 3이 0으로 갈 수 있고. 자, 화살표면 적어볼까요? 헷갈리나? 자, 다시 보세요. 이 화살표면 적는 다음에 이렇게 갔을 때 빨간색 화살표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 1, 2가 2, 3으로 갔고 0이 치역을 갖는 경우랑 이제 1, 2, 2, 3 안되면 다 적어봐. 뭐 방법이 어딨노. 뭐 그냥 적어야지 뭐. 자, 처음에 다 적어야 돼. 뭔지 알겠지? 또 반대로 크로스 될 수 있잖아. 뭐 이왕 다 적은 김에 다 적자. 뭐 이왕 다 적은 거 1, 2, 2, 3 있고 0 있고 1, 2, 3, 1 있으면 자 이제 크로스 되면서 1이 3으로 여기 올라타내지. 2가 2로 갔을 때 치역이 0으로만 갈 수 있고 이렇게 갔는데 치역이 1로만 갈 수 있거든. 그 네 가지 케이스를 다 적어봤어요. 자, 수학은 공식의 학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해의 학문이라는 게 이 말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f의 치역이 몇 개가 될 수 있어요? 한 개일 수 있잖아요. 1이 2로 가고요. 2도 2로 가는 가진 경우 있지. 그때 치역으로 갈 수 있는 건 0으로 가거나 그렇지. 이 상태에서 1로 갈 수 있거든. 그죠? 치역이 2로 갔을 때 가질 수 있는 또 gx의 치역은 그렇지. 그래서 두 개에 대한 두 개인 거 알겠죠? 총 4가지인 거예요. 맞지? 근데 이러면 조심해야 되는 게 답이 총 몇 가지일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녀석은 잘 봐야 돼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자, 뭔 말이냐? 1이 자 2로 가고 2가 2로 가고 다 적어볼게요. 자, 다시 보세요. 1이 자 2로 가고 3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치역이 이렇게 해서 0으로 갈 수 있고요. 1, 2가 3으로 갔어. 근데 3이 1로 갈 수 있잖아. 맞잖아. 다시 F1이 가질 수 있는 것은 2, 3의 치역 중에 맞죠? 요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어떤 케이스? F의 치역이 한 개가 될 수 있지만 여기 달 수 있는 게 뭘까? 잘 봐야 돼. 이것만 있나? 대부분 이것만 생각하면 돼. 우리는 지금 gx의 3을 정의를 안 했잖아요.
자, 다시 보세요. 답이 대개가 아니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gx를 정리를 안 했잖아. 자, 뭔 말이냐 보세요. gx의 3을 아직 정리를 안 했다고. 3을 아예 빼놓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3이 갈 방향은 어디 있어요? 3이. 그렇지. 0으로 가도 괜찮고 1로 가도 괜찮다고요. 우리는 g 합성 f만 정의되면 돼. 아, 1, 2만. 그렇지. 우리는 치역이 여기 3이 0으로 가든 1로 가든 어차피 치역이 하나예요. 왜요? 아니 g 서클 f1이면 이 상태에서 정의역을 뭘로 하는 거예요? 네. f1을 정의역으로 하잖아. 그럼 f1은 뭔데? 2가 되잖아. 그럼 2에 대응된 정의역은 치역은 0이잖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2를 대입해도 마찬가지잖아. f2는 갖고 지금 3은 관계는 없지만 3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순서상 이 순서의 개수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씩 더 나와요. 8개예요. 뭔지 알겠지? 여기 3이 있고 0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1로 갈 수 있잖아. 그럼 반대로 2는 0으로 가도 괜찮고 1로 가도 괜찮다고. 지금 F와 G의 순서성을 묻는 거란 말이야. 어떤 말인지 알겠죠?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이도 마찬가지죠. 0으로 다 적으라면 충분히 8개 더 적을 수 있죠. 이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적는 것도 참 좋은 풀이에요. 그래서 치역이 2개인 경우는 4, 치역이 하나인 경우는 8개. 답은 12개의 순서상이 나온다. 상당히 세련된 문제입니다. 센 고등수학 하 582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와 gx는 fx는 그리기 힘들어도 그냥 고정인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누가 뭐라도 그림을 한 개 대충 그리자. 하지만 정확히 그린 연습. gx는 고정일 거고, 자, 2보다 클 때 이 fx는 상수함수네.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함수잖아. 상수함수를 그려 오케이,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지? 네. 이 녀석이 y 콜 마이너스 2 구멍을 뻥 뚫어 놓고 x 범위는 마이너스 2초가란 말을 쓰면 돼요. 이게 정역인 2, 이건 x 이퀄 마이너스 2.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건 x 값이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일 때는, 그죠? y 이퀄 마이너스 x잖아. 근데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딱 지나죠? 그렇지. 그래서 아마 요 가운데 있는 건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x절편이 일정한 이런 직선이 나올 거예요. 2일 때는 마이너스 1 딱 지나죠. 그럼 2보다 작을 때는 뭐가 그려져요? 그렇지. 상수함수 역시 2가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표현한다면 y는 2 단 x 범위는 마이너스 2 미만. 초록색은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자, 그런 후에 이 두 번째 함수 한번 볼까? 이 녀석은 이것도 고정이잖아. 오케이. 축 방정식이 x 이퀄 0이 꼽혀 있고, 이건 x 이퀄 0이에요. 그래서 꼭지점이 0, 마이너스 1을 지나잖아. 요쯤 지나면서 2일 때는 4니까 교점을 지나지 않고 이런 이차함수가 그려지겠다, 그지? 대충 그려도 괜찮지? 녀석이 gx다. 하지만 그냥 고정인 거야. 대충 그렸지만 고정인 거예요. 자, 기억을 읽어볼게요. 자, 이 녀석도 종이를 쪼개를 수 있어야 돼. 지금 g2를 물었잖아. g2는, 자, 이건 정역을 g2로 하잖아. 이건 얼마예요? 2를 대입하면, 그래, 그럼 f2가 되잖아. 그럼 2보다 2일 때는 이 초록색 함수 맞죠? 2를 대입해 보세요. 그럼 f2는 마이너스 1을 지났죠. 그래서 기억은 옳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니은이 재미난 문제예요. 자, 이 녀석은 좌변부터 한번 볼게. 왼쪽 자, 정역을 뭘로 한다고요? f-x를 정역을 합니다. 그러면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2보다 클 때는, 자, x가 2보다 클 때는 지금 나는 f-x 범위, 마이너스 x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이건 정역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니까 이 오렌지색을 따라가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f-x 범위는 그냥 오렌지색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준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g2가 될 것이고, g2는 2에 대응되는 함수값인데 여기 2, 어디를 지나요? 2를 대입하면 4 빼기 2, 2를 지나네. 이 녀석은 2라고요. 그리긴 조금 까다롭지만 이렇게 일정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번 x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범위일 때는 역시 마이너스 x 범위를 계산할 거야. 그럼 부동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동 바뀌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일 때, 정역이 2 범위일 땐 초록색 그대로 따라가잖아. 그잖아요. 이걸 정역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초록색 그대로 가면 마이너스 x거든. 그래서 이거 일때는 준식은 g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gx 마이너스 x는 어차피 x자리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그대로 나오네. 자, 세 번째. 이번 x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범위는 2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정역이 2보다 클 때는 빨간색 상수함수지. 안 그래요? 그럼 준식은 g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럼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함수 값은 얼마예요? 여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역시 좌우 대칭이네. 마이너스 2,2. 그래서 이건 결국 2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결국 이건 좌변과 우변은 어떻게 똑같지 않나요? 같죠? 똑같죠? 이해되나? 이건 지금 좌변을 구했지만 우변도 구해드릴까요? 안 되겠죠? 네, 똑같이 나와요. 알겠지? x가 2보다 클 때도 합성함수 하면 그대로 2가 나오고요. x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범위일 때도 그대로 나오고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도 상수함수 2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자, 대충 그릴 거예요. 그래야 디귿이 금방, 디귿은 식으로 안 하고 풀 수 있거든. 식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식으로 하지 않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자. 2보다 클 때는 무슨 함수? y = 2라는 상수함수가 나오잖아. 네. 그래서 2보다 클 때는 상수함수 이렇게 y = 2. 자, 또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2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2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2일 때는 2를 지나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2를 지나네. 네.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런 형태의 모양이 그려지겠네. 그런 후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또 2잖아. 이런 형태라고. 오케이. 이 녀석이 지금 우리 합성한 게 g 서클 f 마이너스 x. 우변과 똑같죠? g 합성 fx 그대로 나와요. 이거 합성해달라면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지? 똑같이 나오고 2번도 옳다는 걸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됐네? 그럼 이 녀석은 f 합성 g랑 이거 y축 대칭한 거 이렇게 모양이 나오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려주시면. 그래, 그릴 겁니다. 이제 네. 뒤끝에 좌변을 할 거예요. 좌변도 원리는 똑같아요. 이번에는 정역을 gx를 한단 말이야. 맞죠? 이 좌변합니다. 뒤끝의 좌변 f 합성 gx를 계산할 거야. 근데 gx는 한번 보세요. 2차 함수 그대로 나오잖아. 네. 그대로 뭘 대입하는 거야 이거? x 자리에 그렇지 gx.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지. 근데 fx 구했잖아. 여기 x 자리에 그대로 뭘 대입한다고? x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돼요. 네.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x가 2보다 클 때는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2는 0보다 커자고. 그렇지. 2보다 크니까 0보다 크잖아. 0보다 클 때는 그러니까 2보다 크잖아. 2보다 클 때는 어딜 써요? 그렇지. 빨간색 마이너스 2인 거 알겠나? 네. 그렇지. 지금 바로 이 준식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어떤 말인지 알겠지? 요걸 잘 봐야 돼. x제곱 마이너스 2는 지금 정역은 뭐야? 정역이 2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고요. 정역이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일 때는 마이너스 x고요. 정역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2라는 거야. 근데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는 2보다 클 때는 어때? 2보다 클 때는 여기 2보다 크잖아. 2보다 큰 범위에서는 빨간색 마이너스 1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럼 여기 맞춰서 그림 한번 그려볼까? 마이너스 2면 대충 여기지네. 여기 y = 마이너스 2네. 두 번째, 이번에 x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일 때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범위는요, 꼭지점이 지금 0, 마이너스이잖아요. 이 안에서 x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범위에서는 최소값은 마이너스이고요. 최대값은 2를 가지잖아. 다시 정역이죠. 이 안에 게 정역이 된단 말이야. 정역이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일 때는 가운데 걸 따라가지. 그때는 정역의 반대부호를 대입한다는 거야. 정역의 반대부호인 거야. 이게 정역이 x제곱 마이너스 2인데 그 반대부호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그려지지. 그럼 이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는 다 보세요. 정역이 지금 x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범위에서 뭘 정역으로 간다고? x제곱 마이너스 2를 정역으로 갔잖아. 근데 x제곱 마이너스 2는요, 이 범위잖아. 이 범위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2, 제일 큰 게 2잖아. 이 정역 범위는 어디라고? 가운데 줄 아니에요? 이 가운데 줄을 읽으면 정역이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범위일 때는 마이너스 x라는 건 그 정역의 반대 부호라는 거야.
얘가 정역인데 새로운 정역이었잖아. 이거 반대부호가 우리가 구하는 바로 F 합성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가 아니다. 자, 이거 이해 못하면 진짜 마르고 닳도록 보셔야 되고요. 여러 번 자주 보셔야 됩니다. 이건 고1 수준치고는 최고난이도다. 이걸 익혀야 수일 과정에 미분이 된다. 그냥 명심하세요. 이 미분이 여기서 연결된대. 알았지? 그 미분 하려면 이거 셋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혹시 놓쳤다면 다음에 또 물어봐. 알았지? 네. 한 번 가지고 되면 진짜 수학이 타고난 사람이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반복학습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음. x가 마이너스 2 이상 2 할 때. 그렇지, 여기 대입한 거잖아. 지금 원래는 x자리에 지금 파란색 x 세 군데 있죠? 네. 여기다 뭘 대입한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했잖아. 네. x제곱 마이너스 2 범위가 x 범위가 어디라고 지금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범위일 때 x제곱 마이너스 2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이거잖아. 네. 이게 지금 gx가 뭐야? 여기 지금 x제곱 마이너스잖아. 그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범위에서는 이 점선 범위 다 가진다고. 네. 제일 작은 게 x가 0일 때 마이너스 2, 제일 큰 게 2일 때나 마이너스 1일 때나 최대값은 2잖아.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라고. x제곱 마이너스 2가 가질 수 있는 이게 새로운 정의역이잖아. 저거를 네네네. gx를 정의역하라는 f에 관한 함수라고 했잖아. 이게 참 정의인데도 내가 수십 번 얘기해도 이게 잘 머릿속에 안 들어가지. 정의역을 gx를 한단 말이야. 네.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보면서 gx는 이것만 드리블 한다고. 이것만. 네. 이 녀석이 가지는 범위가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이고 제일 큰 게 2라고. 네. 그래서 그 범위일 때는 이 x 범위가 지금 이 범위가 어디라고? 마이너스 이상 2 이하 범위니까 그때는 어떤 함수를 가져? 정역에다가 반대부를 붙인 거라고. 뭐 정역 원래는 이거 대입해야 되는데 반대부 붙인 거라고. 그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네. 이건 상위 1%를 위한 수학입니다. 아무나 따라오지 못한다. 99%는 이해 못합니다. 쉬운 내용 아니다. x는 마이너스 2보 작을 때는, 자 마이너스 2보 작을 때는 잘 보세요. 여기다가 x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는데 무조건 상수잖아. 네. 그래서 준식은 뭐가 나와요? 2가 나오나? 잠깐. 이러면 틀린다고. 잘 봐. 지금 우리는 x를 대입한 게 아니라 x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했잖아. 네. x제곱 마이너스는 이 범위지. 네. 이거지 이거. 네. 이걸 이겨내야 된다고. 성립하지 않나? 그게 마이너스 2보 작으면 어때? 마이너스 2보 작을 때는 이 범위 성립한다고. 2보다 크잖아. 이 정역 범위는 2보다 큰 거니까 결국 빨간색 마이너스 1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정의는 이거밖에 없다고. x제곱 마이너스 1을 정의역으로는 f에 관한 함수라고. 근데 x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보 작을 때는 이 범위잖아. 이 범위일 때는 정역이 지금 이걸 한다면 정역은 2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요걸 써야 돼. 이건 정역이 2보다 클 때는 빨간색 마이너스 1을 따고 정역이 마이너스 2보 작을 때는 2를 따라간다고. 네. 근데 이 새로운 정역은 2보다 크잖아. 네. 그래서 정역이 2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을 따라간다고. 그래서 그래프를 이어서 그리면 이런 모양이라고. 다시 얘기하지만 합성함수 그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식으로만 해서 답지풀이랑 다르다. 답지풀이는 식으로만 했거든. 그 풀이 더 좋아요. 이제 그 풀이는 하수풀이고 쌤처럼 초고수가 되려면 이 정도 장벽은 뛰어넘어야 된다. 답지풀이는 다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다 라는 선생님은 함수풀이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결국 이게 상위 1%를 위한 수학이다. 이게 돼야 미적분이 원활하게 흘러간다. 이게 제일 쉬워 보이지만 제일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밑바탕 밑거름이 된다.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